작년 매출 기준으로 6천억 정도를 하고 나왔어요. 삼양라면이 제일 유명했으니까 삼양라면으로 간간히 좀 먹고 살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? 너무 솔직할 것 같아요. 뭔가 불닭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모두가 다 몰랐죠. 그쵸? 진짜. 중국 소비자들의 뭔가 이런 음. 패턴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누구보다도. K 푸드를 보는, 제품을 보는 뭔가 그런 기준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요. 아. 한국에서 벌던 연봉을 네. 똑같이 가져가셨나요? 한국에 봉급이 있고 네. 이제 그 주재원 수당이 있죠. 네, 그렇게 해서 합쳐서 받는 구조인데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. 네. 이게 한국에서 반 받고 이제 주재원 수당을 현지에서 받는 네, 경우가 네.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전부 다. 그래서 돈을 별로 못 모았습니다, 사실. 정말요? 저 그래서 지금 재산 규모를 여쭤보려 했는데 큰일 났네. 안녕하세요. 주말 오피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식량식품에서 10년간 업무를 하다가 지난달에 퇴사를 한 최원석이라고 하고요. 구매팀을 잠깐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중국 담당 영업사원을 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중국이 또 잘 돼가지고 중국 법인 영업관리 팀장까지 해가지고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이제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진짜 미친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네. 어느 정도로 미쳤었나요? 이제 매출이 얼마나 는 거예요, 도대체? 일단은 그 제가 처음에 중국 영업 시작할 때가 그 1년에 한 100억 정도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지난달 2월에 퇴사하면서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 6천억 정도를 하고 나왔어요. 뛰었고요. 불닭볶음면 그럼 전후로 60배가 뛴 거네요. 그쵸. 그러면 네. 회사 분위기가 어땠어요? 회사 분위기 너무 좋았죠. 그 예전에는 진짜 그 항공만 그냥 전체 다 해가지고 뭐 한 3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2조 3천억까지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회사 분위기가 너무 다 좋아지고 와. 이제 너무 막 일할만 난다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먼저 그럼 구매팀에 잠깐 있으시다가 네. 그다음에 해외 영업팀에 계시다가 그리고 중국으로 아예 가서 중국 법인 영업팀장까지 하신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해외 영업으로 이동을 처음 하시게 됐는지 좀 어떤 걸 담당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네. 일단 여기 제가 이동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오너분께서 부르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10분 하시고는 나가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랬더니 다음날 인사 발령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이 막 붐업될 때 시기에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. 이게 그러면 중국어를 그때 하시는 분이 회사에 많이 없으셨었나요? 계시긴 계셨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. 그럼 어떤 걸 보고 이제 콜을 하셨을까요? 예상하기로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때 인터뷰 때 물어보셨던 게 뭐였냐면 중국에 얼마나 있었냐에 대한 거였고 이제 그러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뭐 잘 어느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나가보라고 하셨거든요. 완전 그래가지고 기회가 딱 왔네요.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. 팀을 옮겨서 해외 영업팀 중국을 담당을 하시게 됐을 때 뭐가 제일 막막하셨어요? 근데 막막했던 것보다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구매팀 입사한 것도 이제 중국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해외영업팀 중국 담당을 맡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중국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이쪽 거를 내가 잘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막막했던 것보다 되게 그런 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맨 땅에서 중국 이제 거래처들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뭘 가장 처음 하셨어요? 일단은 사실은 저는 맨 땅에 헤딩은 안 했어요.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불닭을 팔고 있던 그 거래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 땅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래도 신규 거래선 발굴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코트라나 키타에서 뭐 소개시켜주는 그 바이어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이제 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저희 그 불닭을 팔고 싶어하는 그 거래선들이 많이 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연락처 교환하고 이제 그런 그
그 거래에 대한 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. 그럼 이게 삼양이고 어쨌든 불닭볶음면으로 좀 입질이 이미 오고 있는 네. 상황이어서 좀 비교적 이제 코타나 키타 이런 데서도 더 연결이 좀 쉬웠다고 보면 될까요? 그쵸, 그쵸. 예, 이게 사실 제품이 유명하지 않으면 바이어들도 사실 땡기지가 않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앞단에 그래도 이제 그게 붐업이 되고 있던 게 그게 좀 큰 반환점이 된 것 같아요. 역시 불닭 파워. 그러면 이제 중국 거래선들이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. 잘 지금 생각하기로는. 네. 근데 이제 어떤 좀 포인트들이 가장 치열했는지 어떤 게 있어요? 보통 이제 협상할 때 그 계약에 대한 그 목표치 협상이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. 왜냐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목표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선 입장에서도 이제 그 현지 시장에서 이제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용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협상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 현지 시장을 좀 이제 잘 알아야 되니까 예, 거래선들하고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을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도 다 부합해야지 이제 좀 거래가 성사되는 부분. 중국이 약간 식품 규정으로도 되게 진짜 좀 까다롭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로 까다롭다라고 보면 돼요? 그 사실 그 라면이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 하나하나가 엄청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소비자들은 그냥 마트에 가면 라면 한 봉지 그냥 이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엄청나요. 뭐 적게는 몇십 가지 이제 많게는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안에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그 성분에 대한 되는 성분이 있고 안 되는 성분이 있고 이제 성분이 된다고 한들 이제 뭐 되게 뭐 그 넣을 수 있는 투입 양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다 맞춰가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이제 중국에 부합하는 그 제품을 이제 그 연구원들하고 좀 이제 많이 합쳐보면서 좀 만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나라별로 다르겠네요? 다 규정들이? 네, 다 그러면 이게 다릅니다. 중국뿐만이 아닌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와, 그러면은 네,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식품 회사들이 이제 해외 수출할 때 정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, 아마. 네. 진짜 저희가 모르는 이 네. 기업들만의 정말 이 고충이라고 하잖아요. 그쵸. 네. 근데 식품들이 또 특히나 이 먹는 거다 보니까 약간 더 까다롭게.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삼양이 사실 저는 삼양하면은 예전에는 저는 삼양라면이 제일 유명했으니까 삼양라면으로 간간히 좀 먹고 살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? 너무 솔직할 것 같아요. 뭔가 삼양 기업이 정말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막 뭐 진짜 신라면이나 네. 뭐 오뚜기라든지 뭐 이런 그쵸? 뭐 네네. 안성탕면이 농심이죠. 농심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삼양라면이라 하면 뭔가 약간 조금 기억날 만한 건 없었는데 갑자기 불닭으로 먹방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쵸? 그쵸, 네.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떻게 트렌드를 타게 된 거예요? 중국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K컬처랑 K푸드가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런 그 온라인 컨텐츠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바이어들도 이 제품이 한국에서 핫한 제품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중국에서 뜨게 된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또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먹방을 하고 그렇죠. 네.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먼저 뜨기 시작했어요. 네, 온라인에서 먼저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보통의 이제 온라인 붐업 됐을 때도 뭐 많이 가면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테디해지면서 그냥 쭉 가게 되는 스테디셀러로 된 거네요. 그렇죠. 네. 와, 뭔가 불닭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모두가 다 몰랐죠. 그쵸? 진짜 몰랐을 몰랐죠. 것 같아. 네.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면 네. 그 사실은 이제 유튜버에서 그 영국 남자가 이제 붐업이 되면서
이게 전 세계로 나간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아. 이제 되게 감사하죠. 예. 네. 네, 사명 입장에서는 그 영국 남자한테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컨텐츠들을 이제 삼양이 더 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고. 그러면 영국 남자에게 빚을 진 거 아닌가요? 제품이 정말 괜찮은 제품이구나가 입증된 그 케이스지 않을까 싶어요.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네. 알려진 계기가 그렇죠. 영국 남자라고 합니다. 네. 대형 유튜버시기 때문에 네, 부럽습니다만 대형 유튜버죠. 네. 중국 소비자들의 뭔가 이런 음. 패턴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누구보다도. 그렇게 했을 때 약간 그런 K 푸드를 보는 제품을 보는 뭔가 그런 기준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요. 아, 일단은 당연히 이제 온라인이 엄청 발전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것 같고요. 중국 소비자들도. 네,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냐를 이제 중국의 그 온라인 커머스 이제 그 알리바바 뭐 티몰이라든지 징동닷컴이라든지 이제 그런 대형몰에서 팔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또 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뭐 1페이지에 떠 있냐, 2페이지에 떠 있냐,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되게 다 세세하게 확인을. 보는구나. 네네네. 그만큼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그 커머스에 엄청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,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아 근데 왜냐면 중국이 확실히 또 알리바바의 나라 아닙니까? 그렇죠. 진짜 네. 이런 쿠팡보다도 원래 알리바바가 컸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중국은 모든 게 진짜 다 앱 아니면 정말 다 온라인이더라고요. 그렇죠. 전부 다 온라인. 이게 그 저도 이제 있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 커머스 1세대가 이제 알리바바인데 네. 그 알리바바가 이제 마켓셔가 제일 클 때가 온라인 마켓셔 거의 60%할 때였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장도 엄청 세분화가 돼서 이제 그래서. 징동이 생기고 이제 그 핀토토가 생기고 그다음에 도에 틱톡이 있고 막 다 그런 판매 커머스들을 생겼구나.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들자면 이제 요새 또 배달이 엄청나게 커지고 오, 있거든요. 맞아요. 엄청 빠르던데? 엄청 빨라요. 그냥 네. 30분 안에 웬만해서 다 와요. 근데 이게 한국에서 보통 이제 뱀이나 쿠팡이츠나 이제 보통 먹는 거에 좀 치중이 돼 있는데 네. 중국에서는 모든 걸 다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런 것 같아. 네, 약간 그래서- 그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필품 같은 것도 맞아요. 바로바로 30분 안에 온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가능한 이유도 그 지금 이제 대도시 위주로 좀 발전돼 있긴 한데 정말 그런 물류도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1억 명이 있대요. 그래가지고 그 1억 명들이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 그만큼 이제 그 배달 건수가 있는 거죠. 네. 팀장님이 또 중국 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 브랜치에서 일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조직 문화에서도 중국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또 한국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그런 네. 차이점도 있으세요? 조직 문화는?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그 이제 한국은 그래도 수직적인 구조가 제가 많이 있다고 느꼈거든요. 제가 한국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받았던 느낌인데,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수평적인 구조로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이제 직무별로 조금 편차는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, 네. 예, 뭐 영업은 당연히 이제 그런 기강이 좀 필요하니까 좀 수직적인 게 많았던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관리 직군에서는 그래도 좀 수평적인 구조로 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중국 분들이랑 일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? 한국 분들이랑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? 요즘? 저는 다 좋습니다.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. 오. 네네, 저는 뭐 MBTI가 어떻게 되시죠? 저 ESFJ인데, 네. 와, 완전 댕댕이 MBTI 아니에요? 네네. 진짜로.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. 저 ESFJ 네. 알아요. 저 한 명 아는데 사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네, 사람 좋아.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얻으시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이제 제가 영업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상대방하고 소통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도 이 사람한테 없고 나도 이 사람한테 줄 수 뭔가를 줄 수 있고. 있고 거기서 이제 공감대를 얻으면서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아니 좋은 성격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한국에서 벌던 연봉을 네. 똑같이 가져가셨나요? 중국에서
이제 한국에 봉급이 있고 네. 이제 그 주재원 수당이 있죠. 네, 음. 그렇게 해서 합쳐서 받는 구조인데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. 네. 이게 한국에서 반 받고 이제 주재원 수당을 현지에서 받는 네, 경우가 네.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전부 다 현지에서 이제 받는 케이스. 오, 좀 괜찮으셨나요? 어떠셨어요? 좀 나쁘지 않았던 것 나쁘지 같아요. 예. 이게 약간 또 주재원분들이 또 네. 보너스 같은 거를 또 그쵸. 이제 그 뭐 당연히 이제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뭐 있으니까. 워낙 또 교통비도 그렇고 이런 거 지원을- 집도 해주셨나요? 집도 해주시죠. 와, 그러면 뭐 이렇게 비용이 들진 않았겠네요, 일하면서. 예, 그런 비용에서는 다 지원을 와. 해주시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이유 자체가 이제 주재원이 그만큼 또 그쵸.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혼자 또 얘기이기 때문에. 가서 고생하시니까. 네네. 그래도 좋네요. 뭔가 싱글이 하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네. 진짜. 어디? 중국 상해에서 했고요. 네, 상해 또 너무 핫한 곳에 계셨다. 너무 핫한데, 예, 근데 또 물가도 되게 비싸고요, 사실. 물가도 예. 핫했던. 네네, 물가. 그래서 돈을 별로 못 모았습니다, 사실. 정말요? 저 그래서 지금 재산 규모를 여쭤보려 했는데. 큰일 났네.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중국에서 일하시면서 뭐가 있으셨어요?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게,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입사 2년 차부터 좀 팀장의 위치를 좀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, 능력자시다. 네,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좀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,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팀원들 업무 배분해 주는 게. 그게 왜 어렵냐면 제가 네. 느꼈던 게 내가 이 업무를 줬을 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 사항이 있고 이거를 줬을 때 또 윗분들이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. 그거를 맞춰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밸런스 맞기가. 네, 그리고 이제 팀원 개인도 그 업무를 맡았을 때 또 이제 그거 안 좋아하는 케이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웠던. 삼양 식품 같은 또 글로벌 또 회사가 되었잖아요. 네. 그렇게 이런 또 식품 회사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네.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제품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이 제품을 알아야지 뭐 판매를 하든 아니면 그쵸. 홍보를 하든 다 그런 게 드러낼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즐기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면접 가서도 이거를 어필이, 외워서 하셨는지 어. 뭐 아니면 어필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네.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되게 시원섭섭한데 네.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게 그만큼 열심히 하셨 했어서인 것 정말 같아요. 영혼을 놨던. 너무 갈아 넣었습니다. 그러면 나는 정말 저는 너무 인정. 네. 되게 그냥 시원섭섭했을 것 같은데. 네네네. 앞으로의 계획은 짧게 좀 어떻게 하시나요? 일단은 제가 또 하고 싶은 바가 또 있어가지고 제가 무역을 또 좀 하고 싶어서 중국으로요? 이제 뭐 무역이란 게 사실 뭐 어디 뭔가 당연히 잘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이제 네. 그거를 꼭 한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어서 일단은 좀 오픈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냥 되는 곳을 뚫자. 약간. 그러면 혹시 네.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? 뭐 어떤 상품으로? 힌트요? 힌트 네. 지금 화장품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저기 뭐 국가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유럽 가거든요. 이제 유럽 시장 좀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.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. 정말 발로 뛰는 분이신 것 같아서. 제가 대박 나면 초대 한 번 더 해주세요. 아니, 대박 나면 저희 시딩 들어갈게요. 그래요? 저희 한번 써보면서. 알겠습니다. 네, 저희도 그때까지는 좀 저희도 한번 저희 채널을 알겠습니다.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또 대박 나시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그쵸. 이제는 삼양이 아니라 네. 이제 또 저희 오늘 성공한 주인공. 사업가로 네. 그쵸. 불러주시면 또 알겠습니다. 나오겠습니다. 주말 오피스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댓글 남겨주세요.